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일 밤 9시입니다. 1시간 전에 조갑제 TV 구독자 수가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믿고 봐주시고 구독자로 그리고 조갑제 TV 회원으로 이렇게 가입해 주신 분들께 제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더욱 신속하고 좋은 동영상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구독자 수가 줄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40만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구독자가 줄어든 이유는 저는 사전투표 조작설, 개표 조작설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저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 총선에서 이 미래통합당이 대패를 해놓으니까 거기서 어떤 이유를 찾다가 보니까 개표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믿는 분들이 저를 비판을 하고 또는 구독을 취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역시 진실은 덮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다시 40만을 돌파한다고 하니까 책임감이 더 무거워집니다. 책임감이 더 커집니다. 저는 이 조갑제 TV를 하나의 교양 공동체로 가꾸어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의 위기는 국민 교양이 무너진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양 없는 국민들이 교양 없는 정치인과 교양 없는 대통령을 뽑고 있으니까, 또 민주주의는 그 국민의 평균 수준을 따라가니까 우리가 좋은 정부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교양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사이 지난 한 3일 동안 즐거운 화제가 되었던 나훈아의 쇼, KBS의 나훈아 쇼는 그야말로 교양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몇 차례 그 해설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나훈아 씨는 70대입니다. 70대쯤 되면은 인생을 다 진지하게 산, 그리고 이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분들은 표현을 어떻게 하든 다 철학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상가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글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이분은 노래로 표현을 했습니다. 노래가 점점 철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KBS 2시간 30분 프로의 마지막은 제목이, 주제가 인생이었는데 거기서 소크라테스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노래 가사에 소크라테스가 등장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가요 사상 처음일 것이고 외국에서도 흔치 않습니다. 물론 빈센트 반 고흐를 주제로 한 유명한 노래, 빈센트라는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Starry Night, 이 테스 형이란 노래가 아마 그날 불렀던 여러 노래 중에서 가장 화제작이 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또 신곡입니다. 우선 오늘은 이 소크라테스를 소환한 두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시민도 소크라테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훈아 씨도 소크라테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신대 교수 윤평중 씨가 또 유시민과 나훈아의 소크라테스론을 또 평가를 했습니다. 이 나훈아 씨를 계기로 해가지고 소크라테스 철학자 이야기로 화두가 번진 것은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술가의, 한 가수의 노래를 계기로 해가지고 얼마나 고급스러운 화제가 퍼져갑니까? 이게 바로 이번 추석 선물로서 가장 큰 것이다. 노래가 소크라테스로 갔다. 철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인생에 대한
그리고 인생을 뒷받침하는 이 자연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을 깊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나훈아 씨는 가수, 작곡자, 작사가 플러스 철학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스란 노래, 테스 형이죠. 이런 노래 가사는 이렇죠.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울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덜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왜 또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아, 테스 형, 아, 테스 형, 아, 테스 형, 아, 테스 형. 윤평중 한신대 정치철학과 교수는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는 분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언급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가수 나훈아 씨에 대한 판정을 내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안의 직가를 올린 자칭 지식인보다 광대를 자처하는 한 예인이 소크라테스에 훨씬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나훈아 씨에게 나훈아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윤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크라테스 소환하기, 나훈아와 유시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두 유명인이 한가위 명절에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소환했다고 했습니다. 나훈아 씨는 지난 30일 KBS의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의계인 나훈아 비대면 쇼에서 신곡 테스형을 불렀습니다. 같은 날 유시민 씨도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신이 김정은을 계몽군주에 비유했다가 비판을 받는 데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의 계몽군주 발언을 가지고 그렇게 떠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2500년 전에 아테네에 태어났으면은 소크라테스를 고발했을 사람들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신을 비판한 이들을 소크라테스를 고발한 아테네 시민들의 비유를 한 건데, 이 계몽군주,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비유를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윤평중 씨가 나온 거예요. 계몽군주란 말은 이런 데 쓰는 게 아니죠. 계몽군주는 18세기 무렵 유럽에서 등장한 몇 사람의 그 위대한 군주를 일컫습니다. 보통 러시아의 에카트리나 2세, 영어로는 캐서린이라고 그러죠. 캐서린 더 그레이트. 러시아 황제 중에서 더 그레이트, 대제란 직함이 붙는 게, 표현이 붙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피트 대제, 표토르 대제죠. 그리고 에카트리나 대제 또 있습니다. 프루시아를 부강한 나라를 만든 프리드리히 2세, 뭐 이런 분들을 흔히 계몽군주라 그럽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계몽군주가 아니고 도살자잖아요. 그죠? 유엔이 규정한 반인도 범죄자고, 최근에 우리 동족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계몽군주라고 비유하니까 뜯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을 변명을 하다가 보니까 난데없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소크라테스를 고발한 아테네 시민들에게 비유를 했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 교수가 나와가지고 본격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가난과 세속적 평가에 전혀 구애받지 않았고, 3번 보병으로 참전한 전쟁에서 아군이 세가 분리해 후퇴할 때도
동료들을 추스려 가장 늦게 물러난 담대한 인간이었다.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의 재판과 죽음의 풍경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군중에게 영합하지 않았으며 죽음으로써 지행일치라는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소크라테스를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흔히 4대 성인으로 꼽히기도 하죠. 예수, 공자, 또 스카모니 뭐 이렇게 소크라테스를 제4의 성인으로 우리가 배운 적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하면 두 명언이 나오죠.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 반역을 선동했다 해가지고 사형을 선고한 데 대해서 도망갈 수가 있었지만은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독약을 마시고 독배를 들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란 말이 소크라테스 말고도 다른 사람이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소크라테스 말로 더 유명하죠. 자, 그래서 이 나우나 씨가 소크라테스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나는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모르겠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테스 형에게 묻는 게 이 가사입니다. 근데 이 소크라테스는 서양 철학의 말하자면 태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를 잘 두었어요. 소크라테스는 글을 쓴 적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을 제자들이 기록했습니다. 공자의 말을 제자들이 기록한 게 논어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제자가 플라톤의 또 유명한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개인 교사였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덕성이 있고 가장 용감한 네 사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30대 초반에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 그 당시의 문명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대제국을 만듭니다. 죽고 나서 그 대제국이 네 나라로 갈라지고 그러면서도 헬레니즘 시대를 엽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헬레니즘이라고 있습니다. 그리스 문명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 걸쳐서 퍼져가서 황금기를 만든 이 헬레니즘 시대 때 만든 조각품이 최고 아닙니까? 인류가 만든 조각, 미술품, 건축물. 그게 바로 헬레니즘. 이 헬레니즘 시대를 연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로 올라가는 거죠. 참고로 헬레니즘 시대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300서기 전 323년부터 이 그리스가 몽땅 로마 지배로 들어가는 서기전 146년쯤 되죠. 6년. 그러니까 약 한 170년 정도, 170년, 하여튼 150년 정도 고대사의 문명을 열었던 바로 그 족보의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런데 감히 유시민 씨가 이런 소크라테스를 자신에게 비유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은 소크라테스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은 소크라테스를 선동죄로 모은 아테네 사람에게 비유를 했으니까 이게 좀 얼토당토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 교수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자기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나훈아 씨는 노래에 삶을 바친 장인이자 자유인으로 보인다. 권력이나 돈 앞에서도 당당하다. 그만큼 성공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세상에 성공했다고 다 그같이 의연한 건 아니다. 나훈아가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부른 게 난 아주 마음에 들었다. 소크라테스도 크지 않은 키에 평범한 용모이지만 나훈아 같이 당당한 정신에 단단한 몸과 체력을 과시했다. 그러니까 유시민 류의 백면서생 창백한 지식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감한 군인이었다는 겁니다. 군인. 소크라테스는 군인이었어요. 군인 중에서도 그 중무장보병이었습니다. 의용지식인임을 자부하는 유시민 씨와는 달리 소크라테스는 권력에 대한 아부를 경멸했고
오직 진리 추구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게 권력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웅변술, 이걸 흔히 궤변이라고 합니다. 궤변을 돈을 받고 가르쳤던 소피스트들과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차별화하는 결정적 시점이다. 결정적 지점이다. 소피스트를 우리 흔히가 궤변론자라고 합니다. 궤변론자. 유시민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나훈아는 소크라테스를 형으로 부를 자격이 있고, 유시민서는 소피스트, 궤변론자 그룹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분 말이. 살아있는 권력을 옹위하기 위해 궤변을 농하는 의용지식인이 스스로를 슬쩍 소크라테스에 비유하는 모습이라니. 유시민 씨는 김정은 계몽군주술을 옹호하면서 자기가 공부를 너무 한 죄라며 동료 시민들의 무식과 무지를 개탄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모든 아테네 시민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한다. 우리는 장안의 직가를 올린 자칭 지식인보다 광대를 자처하는 한 예인이 소크라테스에 훨씬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아주 잘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석에 이런 종류의 대화가 갈 수 있도록 해준 나훈아 씨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정도 대화를 우리 사회에서 담론으로 삼고 할 수 있다면은, 그런 점에서 저는 유시민 씨가 소크라테스를 소환한 것도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나훈아식 소크라테스가 반격을 하고, 윤평중 씨가 거기에 논쟁에 끼어들고, 저 같은 사람이 거기에 또 응원을 할까요? 응원도 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언론의 자유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자들은 이게 바로 반역자입니다. 민주주의를 반역하는 방법 중에서 언론 자유를 권력의 힘으로 말살하려는 자, 제약하려는 자, 그 자가 바로 대역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겁니다. 나훈아 씨는 참 겸손합니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그래서 테스 형한테 묻는 것 아닙니까?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거. 감사합니다.